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김어준 뉴스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검찰에 대한 권한을 남겨두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가짜 뉴스라 했죠. 그럼 가짜 뉴스 내보낸 김어준 뉴스는 왜 수사 안 합니까? 한 번 더 말하면 되니까요. 왜 김어준 뉴스는 수사 안 합니까? 왜 전환길 뉴스는 수사받아야 되죠? 반박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영상과 이 멘트는 모든 국민들께서 한번 앞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김어준 뉴스가 없어지면 전환길 뉴스도 없어도 좋습니다. 김어준이가 구속되면 전환길도 구속돼도 좋습니다. 김어준이 수사받으면 전환길도 수사받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워야지. 어디 국민을 대상 협박하고 수사기관에다 수사하라 마라.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준호 의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대통령도 누구든 간에 민주공화국에서 재판받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냐고. 안 받으면 강제로라도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은행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똑바로 해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지중지 현재 김현진을 모든 국민들이 김현진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출신이 어딘지 우리 국민으로 세금 내고 국정에 참여하는 김현지가 누군지 비서실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어준 뉴스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서 거래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라 했죠. 그럼 가짜 뉴스 내보낸 김어준 뉴스는 왜 가만둡니까? 김어준도 즉시 잡아와서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말 못합니까? 무섭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하려면 해보십시오. 죽어도 두렵지 않고 구속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싸우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즉 요약해보면은 전환길 뉴스에서 최수용 선생님, 즉 전 안기부 공작관으로 계시던 최수용 공작관님께서 나와서 이미 3번째 방송에 나오신 거죠.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최수용 공작관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는 전환길 뉴스는 우리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도 한 3번 정도 강조했던 걸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전환길 뉴스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생각난 김에요. 덧붙여서 네, 그 뉴스와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나섰어. 그리고 정청래까지 나섰어. 전환길 뉴스가 문제가 많다 이랬는데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나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데 너희들이 불법 저지르고 있잖아. 아니, 야, 한번 물어보자.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너희들 법 좀 지켜라. 법치주의 네 맘대로냐? 이재명 공화국이냐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바꾸냐?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라고요. 국민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잘못됐으면 언론에 대해서 이재명 지가 뭔데? 대통령의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수사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수사를 지 마음대로 하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정청래,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냐? 한준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야, 너희들이 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냐?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자처하거나, 공당의 대표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뭐 수사하라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수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전환길에 그만 물었죠. 어제는 제가 뭐 조금 톤을 높였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가라, 수사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네 마음대로야? 독재야?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다 망가뜨렸지?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이재명 너는 왜 재판 안 받냐? 이재명 재판 받아라. 니는 재판 안 받고 왜 전환기는 수사받아야 되냐? 한 번 더 물어볼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우리 헌법에 그런 주장을 가져와 보세요. 이재명 재판 받아라고. 그럼 나도 수사받고 할게.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게 수사받잖아. 윤석열 대통령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하게 현역 대통령으로서 재판 가서 재판 충분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법을 피하고 있잖아요. 누가 당당하고 누가 대장부입니까? 누구는 쫄장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쪽팔립니다. 솔직히 아마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할 겁니다. 아마 전환기 방송을 보던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남자답게 살자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리고 착하게 살자 우리. 뭔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르냐. 전환기는 55년간 살면서 아직까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55년간 살면서 전환기는 아직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누가 누구 보고 수사받으라고, 누가 누구 보고 재판받으라는데, 좀 스스로 쪽팔리지 않냐? 아이고, 씨. 그렇게 범죄 많이 저지른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너희들 안 부끄럽나? 쪽팔리지 않냐? 전환기를 보고 너희들이, 뭐 재판받으라 수사받으라 이런 말 할 수 있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정청래와 이재명의 과거랑 돌아보라고, 전환기라고 돌아보라고, 이재명이나 정청래와 전환기를 똑같은 저울 위에 올려서 한번 달아보라고. 누가 더 법을 잘 지키고, 누가 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누가 더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누가 더 법치를 존중하고, 누가 더 세금 잘 내고, 누가 더 병력 임무를 다 수행했는지. 이재명 군대 갔다 왔나? 정청래 군대 갔다 왔냐? 전환기는 포병부대에 가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다. 당당하면 말해보라고. 너희들이 전환기를 보고 뭐 법 지키라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전환기 뒤에는 이 방송도 그렇고 모든 국민 5,200만 국민들과 720만 해외 교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나는 죽어도 좋다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되면 너희들 구속시키면 정치 모범이잖아. 이재명 너 왜 재판 안 받냐? 정청래 너 봐 뭐 했냐? 정청래 너는 반미주의자잖아. 미 대사관저에 89년도 미 대사관저 쇠방망이 들고 담타는고 쇠방망이 들고 와서 현관문 부수고 대사관저 안에 들어갔잖아. 그랬냐 안 그랬냐? 그리고 그 대사관 직원 인질로 잡고 불 지르려고 그랬잖아. 야, 나는 정청래 네가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 부끄럽냐? 그래놓고 야, 공당의 대표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쪽팔릴 거야. 정청래 너 때문에. 이재명은 주변에 자이든 타이든 죽어간 사람 8명이라고 보도하대? 전환기는 주변에 죽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 언제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다고. 이재명처럼 정과 사범 끔찍하지 않냐?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 이거 좀 착하게 살자. 법 좀 지키면서 살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 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과 문화는 감정을 지배하는 도구입니다. 좌익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뉴스 프레임을 통해 선과 악을 단순화하고 반대 의견은 비도덕적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복된 이미지와 서사는 국민의 판단 기준을 서서히 바꾸었고 어느 순간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법과 사법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좌익은 이 영역마저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 해석을 이념에 맞게 바꾸고 판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법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투쟁의 수단이 될 때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체제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전쟁의 무서운 점은 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아직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 교육, 언론, 행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 언론,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체제는 국민이 지킬 때만 유지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가 되고 무관심은 방어선을 허무는 결과를 낳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제도를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